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시간에는 스페인어를 왜 우리가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스페인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중남미를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뭐를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중남미 그러면은 영어로 Central and South America 이게 맞죠. 근데 왜 뜬금없이 라틴 아메리카입니까? 이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유엔에서 다른 라틴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뭐 다른 지역을 뭐 이슬람 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지역 부르기 합니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뭐 힌두 아시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중남미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아메리카 지역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원래 이 존재를 몰랐죠. 그죠? 아메리카라는 대륙의 존재를 몰랐고 그냥 저 먼 곳에 돌아가면 인도가 있을 것이다. 그냥 아시아는 대충 다 인도였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인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스럽게 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사실 이 지역을 인디아스라고 불렀어요. 인도라고 불렀습니다. 인디아스. 그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을 여전히 인도로 불러서 이 지역을 나누어서 여기 나누어서 이쪽 지역은 서쪽이니까 서인도,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여기는 동인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인도라고 여전히 유럽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인디아스라고요. 그죠? 인디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콜럼버스가 사실상 발견한 지역은 요 카리브 지역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이 지역을 인도라고 우겼었죠. 근데 이 지역을 다 전체를 발견하고 이 지역이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오였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처음으로 이 카리브 지역에 발을 디뎠었는데요. 그 이후에 7년 후에 1499년에 이 남미 대륙을 다 발견하고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 지역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I'm American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는 아메리칸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근데 멕시코 사람들도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아메리칸이고 브라질 사람들도 다 아메리칸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미국 사람들만 자기들이 아메리칸입니까?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바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멕시코 사람들은 나 중남미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스페인어로 아메리카노죠. 그죠?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 노르테 아메리카노, 노르테는 북쪽이죠. 그죠? 북아메리카 사람들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서 에스타도 우니덴세 이렇게 부릅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미국 사람을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않아요. 에스타도 우니덴세 혹은 노르테 아메리카노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멕시코도 말이죠. 독립운동이 끝나고 자기 나라 만들었을 때는 자기 나라 이름을 아메리카 메히카나 이렇게 불렀어요. 멕시코 아메리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지워버리고 멕시코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아메리카는 미국 끙신 마냥 이렇게 미국인들이 자기들을 아메리칸이라고 부르고 중남미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다른 형용사를 붙여서 부르게 됐던 거죠.
그런 이름들 중에서 라틴 아메리카 말고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스파노 아메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파노 아메리카, 이스파노는 뭐냐면 히스패닉, 스페인의 아메리카 이런 뜻이죠. 이 표현은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에서 제일 큰 대학은 뭐 우남 대학이라고 있죠. 어마어마한 멕시코 국립대학교,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이 있는데 그거 말고 거기는 좀 대중교육을 위해서 국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대학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거기는 하는 곳이니까 정말 엘리트 교육은 아니죠, 그죠? 근데 멕시코에도 뭐 프랑스에도 뭐 소르본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만 다 평준화하면서 대학을 평준화하면서 하고 그나마 이제 우수한 교육을 위해서 뭐 그랑콜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멕시코에도 그런 대학으로 콜레히오 데 메히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대학인데요. 이 대학에 가면 멕시코에서 가장 특히 이제 인문 사회 계열로는 가장 최고의 대학인데 학부 과정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주로 하는 대학이고 학부도 뭐 국제관계학과 이런 정도 한 몇 개 정도의 학부 과정만 있습니다. 아주 시설도 좋고요. 도서관 시설도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도서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책을 찾을 때 경험인데요. 지금은 컴퓨터로 뭐 이런 걸 다 입력해서 책을 찾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종이 조각을 이렇게 하면서 책들을 찾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역사 관련된 책을 찾으려고 라틴 아메리카 히스토리 뭐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라틴 아메리카를 찾는데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도서관에 왜 중남미 관련된 책이 이렇게 없지? 해서 사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 라틴 아메리카 역사 이런 책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스파노 아메리카라고 한다. 그래서 정말 가서 보니까 이스파노 아메리카 역사 책들이 막 무한 많더라고요. 왜 이 학교가 이스파노 아메리카 그렇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이 학교가 원래 그 스페인의 그 프랑코 독재 시절에 망명한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멕시코에 와서 만든 학교예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그 스페인 정부에서 그 이후에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이스파노 아메리카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를 이스파노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나 이스파노 아메리카, 스페인의 아메리카라 그러면 딱 하나 빠지는 게 있죠. 브라질이 빠지잖아요. 그 브라질 인구가 중남미 전체 인구의 거의 반에 가까운데 그게 빠지니까 좀 중남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죠? 이스파노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즐겨 부르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베로는 뭐냐? 바로 유럽 끝에 있는 그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거기에 형용사가 이베로. 그죠? 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뭐 이베리코라는 돼지고기도 나오지만 그게 다 거기서 온 표현이죠. 그죠?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베로 아메리카 그러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는 중남미의 95%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브라질까지 포함이 되니까 거의 중남미의 95%가 거기 다 들어가요. 물론 중남미에 영어 쓰는 나라도 좀 있고 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하면 다 포함되니까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죠. 멕시코에 가도 뭐 이베로 아메리카 대학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학교에 있는 뭐 중남미 연구소들도 보면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소 뭐 나오는 잡지 이름들도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 뭐 이런 잡지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라티노 아메리카, 라틴은 뭐냐? 라티노 아메리카의 라틴은 뭐냐? 이걸 알려면 유럽의 이 라틴계를 알아야 되는데 유럽이 크게 언어를 보면 라틴 어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만 어족들이 있죠. 유럽 저 북쪽에는 주로 게르만 어족이고 남쪽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동유럽의 루마니아 이렇게 5 나라가 라틴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틴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러면은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세 영국과 함께 세계를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때 이 아메리카 대륙에 보니까 와서 딱 보니까 스페인이 이제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스페인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 보니까 이미 영국 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와서 좋다. 그러면 미국하고 캐나다 그 북쪽은 앵글로색슨 니들의 아메리카여라. 앵글로색슨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멕시코부터 남쪽은 프랑스의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근데 프랑스의 아메리카 그러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자기들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라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라틴. 그러니까 북쪽은 앵글로색슨의 아메리카, 니들 거, 그다음에 남쪽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혹은 아메리카 라티나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네스코 본부가 또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런 세계 각국의 명칭, 정식 명칭들을 정할 때 중남미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엔에서 공식 명칭이 라틴 아메리카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중남미에 이 라틴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카리브 국가에 보면 이 영어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메이카, 바하마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섬나라들 해서 영어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나는 라틴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지? 유엔에서 그럼 유엔에서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지? 나는 어디에 소속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쓰는 정말 정식 명칭은 라틴 아메리카 and Caribbean countries.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유역 국가들. 이게 유엔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이 뒤에 건 빼고 그냥 라틴 아메리카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불만이 있죠. 뭐냐 하면 이 중남미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오들, 그죠? 인디오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아메리카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 사람들, 브라질 같은 데 많죠. 카리브 지역에 뭐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자메이카, 하이티 이런 데 가면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뭐지? 난 라틴 아닌데? 난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중남미를 그러면 인도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지도상의 이름이라는 게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잖아요. 뭐 독도를 다케시마냐 독도냐 가지고 싸우고, 그죠?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 중남미에 가면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앞에 그 말비나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 명칭은 포클랜드, 영어로 포클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포클랜드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아르헨티나 가서 포클랜드 그랬다가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은 말비나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식 명칭은 포클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이름이 결정이 되니까 인도 앞으로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니들은 그냥 아직까지 이름으로 정식으로 올려주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남미의 이름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남미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